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함 속에서 다시 한번 3만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9% 상승한 29,0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92% 상승한 1,9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게 XRP는 1.4% 하락한 0.46달러, 에이다의 경우는 3.3% 상승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8%, 1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3%,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8% 하락, S&P 500도 하락했고 나스닥의 경우는 거의 보합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2%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제 0.27% 상승하며 1,34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이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금의 유출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보시다시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2, 3일 전보다는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 몇 주 전 보여주었던 3만 달러 대비 다소 아쉬운 가격대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1월부터 글로벌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의 진정한 피난처는 비트코인이 아닌 금이다라는 언급의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월스트리트 저널 위기 속 진정한 자산 피난처는 비트코인이 아닌 금이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높은 인플레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금이 안전자산으로 독점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WSJ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속 시장 전문가 하디카 싱이 작성한 아티클을 통해 금이 높은 수요를 보이며 큰 가격 상승을 누리고 있다 25일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 대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높은 것이 맞죠. 이 하디카 싱이 작성한 아티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금을 구매하며 금은 구글 검색 히트를 기록했다를 통해 최근 금 가격의 상승과 그 원인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티클 제목처럼 하디카 싱은 이제 암호화폐가 경기 침체 속에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안전자산의 지위를 고스란히 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이 하디카 싱이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시장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한 것이겠죠. 이제 그는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인플레 해증을 목표로 암호화폐를 구매했으나 상당한 손실에 직면 큰 반항심을 갖고 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하며 그는 근거로 구글 검색어 순위에서 금을 사는 법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저자는 아티클을 통해 그 역시 암호화폐 투자를 즐겨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였으나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의 금을 진정한 가치 저장소로 고려하게 되었다라는 일화를 서술하게 되었는데 이제 싱은 비트코인이 2021년 말 이후 50%의 가치를 잃었고 FTX 사태로 인한 극심한 하락을 초래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들었다라고 지적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시간 대비 금이 안정적인 가격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세계 금평의회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라 현재 금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의 시가총액이 암호화폐를 약 14배 상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가총액을 지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아쉽다. 이 내용적인 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의 탄생 시기, 금이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인정받은 시기부터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인플레 자산이냐, 뭐 디지털 금이냐 탄생한 시기 자체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약 14배 정도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임에도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는 금융 위기 속에 금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며 대규모 이제 금융기관 및 투자 펀드들이 금의 투자 비율이 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 이것도 사실이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도 기관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티클 기사 말미에는 금은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라고 서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로 있는 분들은 금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제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금을 가지고서 금의 상승률을 가지고 유의미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이 맞습니다. 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의 가격은 어제를 기점으로 스물스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준 기점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다시금 재부상하면서부터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경우는 지난달 실리콘밸리 뱅크의 여파로 위기설이 돌면서 $100를 상회하던 주가가 무려 90% 가까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미 은행 위기 제점화에 비트코인 3,800만 원대 육박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긴장감을 주면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경험했다. 다만 이날 이제 암호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은 미국발 은행 위기 공포가 재점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과는 정반대되는 이 지금 모습을 실제적으로 가격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세는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로 지목이 되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날 실적 발표에 나왔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대규모 뱅크런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49.4% 급락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퍼스트 리퍼블릭은 올해 1분기 말 총 예금이 1,044억 7,400만 달러, 한화 약 139조 7,34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무려 40.79% 급감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제 이에 미국 은행권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금, 디지털 골드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달 SVB 파산을 계기로 미국 은행들이 잇따라 붕괴하자 폭등한 바 있었고, 기존 전통 금융의 위기에 비트코인이 무너진 제도권 은행들의 피난처로 인식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 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 급등의 원인은 정확히 지적하기 어렵다면서 궁지에 몰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1,000억 달러, 하나 약 133조 7,500억 원의 예금을 잃으며 은행권 안정성 우려가 되살아난 지 24시간도 안 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방금 전 앞서 보았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적인 수요가 있다, 해지 자산으로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금융의 혁신은 역시나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소폭 상승세와 더불어서 우리의 게르게 코인이죠. 이 리플 XRP에 관한 언급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참 힘든 시간들 800일, 9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언급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친 리플 변호사이죠. 이 존 디튼 변호사에게서 다시 한번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내비추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얘기만 하면 이제 목이 메서 그런지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네, 무튼 비트코인 랠리에 XRP 4% 반등, 친 리플 변호사 SEC 소송 이긴다 재차 주장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XRP는 26일 이제 어제이죠. 오후 5시 32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3.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27일 6시 30분경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유자들이 리플랩스에 제기한 집단 소송 관련 공개 심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심리에는 리플랩스를 고소한 원고 측의 대표 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양측의 구두 변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소송 제기 당시 기준 XRP 보유 기간이 2주로 알려진 원고 브래들리 소스탁은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XRP 투자 손실 피해자 및 XRP 보유자들을 대신해 소송의 이말 대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XRP 2주 보유해놓고 대표로 자격을 부여해달라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걸 보고 네, 비웃지 않으실까? 네가 무슨 2주 보유해놓고 뭐 말장난하냐? 지금 나는 2년 3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심리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판사는 500명의 일반 대중에게 온라인 방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한편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것이다 재차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로 설립자 디튼은 SEC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XRP 구매자가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대부분의 증거를 고려할 때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중요한 소송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디튼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네 가지를 뽑았는데 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수의 판사가 SEC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네 가지 사례. 첫째는 리플 소송의 판사가 SEC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던 점. 둘째는 LBRY와 SEC 소송의 판사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권 규제 당국을 비난했던 점. 세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와 관련한 소송에서 판사가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점. 넷째로 보이저 소송 담당 판사가 SEC의 윤리와 행동에 대해서 폭로한 것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XRP 소송의 경우는 사실상 시작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증권과 관련해서 XRP를 비롯한 다양한 알트코인이 뭐 증권이다 라는 무차별적인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 열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에서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어물쩍거리는 모습에 많은 하원 의원들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끝을 향해 현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어봐야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지긋지긋한 리플과 SEC와의 소송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9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4월 말로 가면서 셀인 메이가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에 가격 하락이 이제 이틀 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죠. 이런 모습은 전체 자산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주식 가격 또한 하락 중이며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꼽히는 이 금 가격만 이제 인정하기는 싫지만 상승 중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물가가 오르리라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자칫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죠. 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립토씬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요청한 암호화폐 공식 규칙 제정 청원입니다. 미국의 행정 절차법에 의하면 SEC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응답해야 하지만 SEC는 여전히 침묵 중이죠. 사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하듯이 얼마 전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씬이 이미 갖춰져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크립토는 사실상 증권이고 SEC에 신고를 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현재의 크립토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스탠다드 차타드의 은행의 암호화폐 FX 연구 총괄인 제프 캔드릭이 비트코인이 2024년 말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그간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10만 달러라는 목표치라기보다 작은 디딤돌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비트코인은 2025년 본격적인 불장에서 3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 50만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제프 캔드릭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사실상 겨울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에서 60%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2023년에 마냥 상승만 있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조정이 올 것이고 그간 많은 사람들의 비트코인 월렛이 손실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의 47%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섭게 성장 중인 리도 스테이크 이더 때문인데 리도 파이낸스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경우 전체 풀의 80%를 ST 이더로 돌려주죠. 이제 80 ST 이더를 재예치하면 또다시 80%인 4.64 ST 이더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100 이더를 예치할 경우 최대 255 ST 이더를 예치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시총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후에는 반드시 알트 불장이 왔습니다. 이때 모든 알트가 상승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알트가 있고 무섭게 상승하는 알트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에서 3월까지는 펀드X가 그랬었고 이 도지코인이 사실상 주인공이었죠. 2025년 불장에서는 XRP가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2023년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고 2025년에는 XRP가 글로벌 마켓에서 가지는 위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CBDC, XRP 레저, ODL 등 비즈니스 영역도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더리움, XRP 실행 알트에 의해서 과거처럼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요. 그럼으로써 이 크립토 마켓은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상승의 완전 초기 단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